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다양한 투자의 소식과 생각들을 전하다 보면 저도 공부하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발전하는 느낌이 들고 아주 좋습니다. 해야 되는 공부를 끝내고 났을 때 개운함 같은 것, 그리고 알고 싶었던 정보를 알고 났을 때 개운함 같은 것이 있죠. 좋은 여운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 드리진 잘 않았던 기가 상하이 공장 증축에 관한 내용과 테슬라의 위챗 공식 계정에서 올라왔던 공장 내 공정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증축으로 인해서 최근에 사람을 뽑기 시작했으며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기가 상하이 영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매우 궁금한데요. 두 번째는 유럽 및 중국 전기차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7월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유럽 판매 자료에 대한 추정치와 중국 판매 자료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테슬라의 세 번째 기가팩토리였던 상하이 공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가 상하이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가 상하이도 상당히 큰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은 것이 여기 두 개의 화살표가 된 것이고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것도 컸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를린이나 텍사스에 진행되는 자료에 비해서는 뚝딱뚝딱 짓는 것들이 시각적인 비포 애프터 효과는 크지 않지만 매우 빠르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요. 그래서 옥상 작업은 보시다시피 거의 다 끝났고 일부는 내부 공사를 아직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도 보이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가져온 자료들인데요. 저도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 원래 있었던 공장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테슬라 위챗 계정에서 발표했던 공식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팩토리 내부 영상을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잘 보셨나요? 이제 두 번째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한 소식을 이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대략 알려진 큰 부서로는 모터샵 180명, 조립 부분 GA라 그러죠. 370명, 차체 부분 140명, 물류 부문 200명으로 숫자상 890명의 제조 일자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만 공개된 것입니다. 기가 상하이에 확장되는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내에서 모델 Y의 첫 번째 생산을 준비하면서 2021년 초에 생산은 시작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분께서 현지의 채용 공고 소식을 알려주신 내용을 봤었는데요. 여기에 회사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용한 숫자나 직원 수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다이캐스팅 머신을 활용한 모델 Y에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캐스팅 워크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모터샵이랑 제너럴 어셈블리 라인 등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채용 계획은 숫자가 공개되어 있진 않은데요. 주로 모델 Y에 대한 생산 운영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책으로는 스탬핑이나 페인트, 물류, 품질, 슈퍼차징 등에 대한 관리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고 회사 전체의 팀 확장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테슬라를 향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트윗을 통해서 본다면 다이캐스팅 머신과 초고열 용광로에 대한 테크니션, 오퍼레이터 등을 모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중 유럽의 7월달 전기차 판매 동향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상위 10개 모델명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르노 조에가 테슬라를 제외하면 3위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7월까지에 46,000대를
10,000대를 판매했으며 7월달 판매량도 9,388대로 성적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2위는 테슬라 모델 3인데요. 올해 초부터의 판매량은 34,000대 정도이며 시장 내 점유율은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폭스바겐의 이골프이며 올해 21,794대를 판매하였으며 7월 기준으로는 4,153대를 판매하면서 수요가 견고함을 인증하는 모습입니다. 4위는 미쓰비시 아웃랜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꼽혔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타시는 차라고 했던 것이 댓글로 기억에 남는데요. 5위는 아우디 이트론, 6위는 현대 코나인데 코나 같은 경우는 현기차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코나는 유럽에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기아 니로 같은 경우도 3,371대를 팔면서 체코 공장을 통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아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800대 수준을 팔고 있고 그리고 아이오닉은 1,400대 정도를 팔고 있는 것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근데 쭉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시지 않나요? 아마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7월 성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기준 유럽 시장 내에서 두 번째 차트인데요.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나눠봤습니다. 배터리 쪽 대표 모델은 올 한 해 지금까지 르노 조에가 차지하였고 하이브리드 쪽은 미쓰비시 아웃랜더가 1위를 차지했네요. 7월 한 달로 쪼개본다면 조금 더 달랐습니다. 르노 조에는 여전히 9,000대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하이브리드 쪽은 포드 쿠가가 6,000대로 신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20비 중에서 봤을 때는 현재 유럽에서의 배터리 쪽이 49.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0.2%니까 대략 20위까지 본다면 하이브리드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인 7월까지를 쪼개본다면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0대와 약 28,000대 수준으로 차이가 꽤 크게 벌어졌죠. 유럽 전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자동차 시장 내에서 침투율을 보자면 유럽 전체의 전기차 등록 수로서 7월까지의 YTD는 23만 700건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한 모습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7월만 나눠봤을 때는 대략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럽에서 선전하는 각 두 개의 테슬라 모델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는 모델 3는 미드 사이즈, 가장 보편적인 중형 D 세그먼트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했죠. 거의 7 스코어네요. 그리고 모델 X는 준대형이라고 꼽히는 E 세그먼트에서 이트론이나 타이칸에 비해서는 살짝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준대형급에서 유럽 내 3위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테슬라 모델 3의 7월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생각보다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죠. 포브스에서도 이렇게 테슬라가 유럽에서 부진했다는 모습 이런 논조를 보이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을 테슬라는 분기별로 볼 때 첫째 달인 7월과 둘째 달인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세 번째 달인 9월쯤에 이번 3분기를 본다면 9월쯤에 대략 압도적인 실적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9월에 까봐야 알겠지만 패턴을 감안할 때는 이번 한 달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중에 중국의 7월 전기차 판매 동향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국의 7월 전기차 판매 동향은 테슬라가 2위 대비해서 거의 트리플 스코어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D로 보아도 더블 스코어니까 어마어마하죠. 특히 중국 내에서 A 세그먼트나 B 세그먼트 등 소형차를 앞지르고 D 세그먼트로 중형급인 모델 3가 트리플 스토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체감상 엄청난 침투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배터리가 압도적이고 하이브리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유럽에 비하자면요. 배터리 전기차 중 1위는 역시 테슬라 모델 3 59,000대를 기록했으며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BMW 530LE가 15,000대로 1위를 차지했네요. 7월만 또 잘라놓고 보자면 모델 3가 11,000대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보였고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EREV라 그래서 리샹인가요? 리샹이 꼽혔습니다. 탑 20 모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쪽이 14만 6,000대 수준으로 78.1%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7월 기준으로 놓아본다면 더욱더 배터리의 침투율이 높아졌다고 보일 수 있겠죠.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배터리 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정책적으로도 이쪽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던 개념이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가 있는 그런 개념이고 배터리 전기차는 보조 엔진 없이 모터와 배터리로만 주행하는 차이며 이 REV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익스텐디드인데 주행거리를 늘려주기 위한 하이브리드, 약간 짧은 주행거리는 배터리로 100km 정도에서 150km 정도를 주행을 하는데 이후에는 차량에 탑재된 600cc나 1000cc 정도의 소형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면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입니다. 대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2016년에 나왔던 쉐보레 볼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짧은 소식으로 섞어서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테슬라의 공매도 물량 비중을
비중을 나타내주는 차트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쇼셀러가 힘을 얻으면서 비중이 약 30%까지 터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는 29%였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의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라였습니다.